안녕하세요. 지크 블루 다이아몬드 장명숙입니다. 네, 소문 듣고 오셨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10 베이직스, 30의 확신, 결단, 용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부분에 해당되는 10 베이직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 베이직스는 진정한 결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공 습관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스쿨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천천히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10 베이직스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설령 빠르게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천천히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밟아서 빠르게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10 베이직스를 잘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자,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3, 7일, 3, 7일. 맞아요? 3, 7일 중요해요. 3, 7일 동안에 누가 외부의 사람이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면역력이 방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3, 7일 안에는 외부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기가 100일이 되면 뭘 해줘요? 100일상을 차려줘요. 100일상. 그래서 우리 이 삶에 있어서 7일, 21일,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숫자에 얽힌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 자리에 서실 분들이잖아요. 성공해서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7일이 지나야 돼요. 근데 7일이 딱 되는 순간 점이 하나 찍히는데 어떤 점이냐면 보일랑 말랑. 무서워. 7일을 했는데 7일씩이나 했는데 그 점이 보일랑 말랑해요. 근데 3, 7일 7일이 3번 지났어요. 21일이 딱 됐는데 선이 하나 딱 생겼어요. 이제 점에서. 근데 그 점이 선명한 점일까요? 아주 희미한 점일까요? 아주 희미해요. 희미해. 21일이 지났는데도. 근데 100일이 딱 지나는 순간 그 선이 면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의미는 삶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기 3개월 이제 직후에도 성공하는 그 타이밍이 있죠. 거기에도 100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3, 7일 동안에 또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성공 습관이 내 몸에 딱 배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동으로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곳에 미팅장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우리 스무선님 항상 얘기하시죠. 무의식 중에 그냥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아마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성공 습관의 10가지 매일 실천하기. 첫 번째가 매일 제품 애용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단추이다 라고 합니다. 매일 제품 애용하기가요. 제가 이 정장을 입었는데 이 단추를 패션으로 이 첫 번째 단추를 여기다 끼웠어요. 요즘 그런 패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원래 다 참았어요. 그냥 정석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추는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Y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다이아몬드 스쿨에 왜 왔는지, 내가 제품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내가 제품을 왜 애용을 해야 하는지, Y가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성공에 가는 도달하는데 시간이 2배, 3배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보면 Y 직급이 있고 How 직급이 있죠. How 직급을 먼저 하지 않고 Y 직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Y 직급이 더 중요한 거예요. Y,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매일 제품 애용하기가 왜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Y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제품 애용하기는 왜 해야 할까? 네, 첫 번째는요, 소비를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소비를 사업으로 시작하는 시작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거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품을 유통의 과정을 줄여서 우리들에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했더니 유통의 마진이 나에게 소득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하버드대에서 나온 마케팅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비를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에서 제품을 100% 사용을 안 한다? 제품을 100% 애용을 안 한다? 자, 그러면 100% 사용하는 거하고 애용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볼까요? 사용하는 것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샴푸가 직급게 너무 좋아, 천연이어서 직급 샴푸를 선택을 했어요. 트리트먼트 향이 없어. 네, 어디 다른 회사 거를 썼어요. 자, 이거는 사용이에요, 애용이에요? 사용. 자, 그런데 조금 만족스럽진 않아. 100%는 아니야, 직급 제품이. 그렇지만 나는 직급의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해. 자, 이거는 애용이에요, 사용이에요? 애용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용을 하는 것이지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신 여러분들은 직급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로 결단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애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비를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입니다. 2번째는 사업자라면 브랜드 체인지는 기본이다. 같은 맥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자, 이런 거 있어요. 오케이, 나는 직급에서 사업해서 성공하기로 했으니까 100% 애용을 할 거야. 그런데 천천히 바꾸는 거야. 어떻게? 샴푸가 좀 남았어. 이거 다 쓰고 직급 제품으로 써야지. 대기. 다 대기. 그래서 천천히 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걸 브랜드 체인지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머리가 갑자기 굵어진 거예요? 내가 뭘 써서 굵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피부가 윤기가 반질반질 나요? 뭘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맞아, 너가 화장품을 바꿔보라고 해서 바꿨더니 좋아졌는데 뭘 써서 좋아졌는지를 모르겠어. 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거는 100% 체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그런데 100% 체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맞아, 나 직급 써서 얼굴 좋아졌어, 나 얼굴에 윤기 나기 시작했어, 머리끼리 좋아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브랜드 체인지는 반드시 기본이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다음은요, 나의 시그니처 제품 찾기입니다. 나의 주력 제품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그니처 제품 찾기를 딱 듣는 순간 본인을 쓰담쓰담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장명수 직급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어, 너무 다행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다이어트 하신 분이 계세요. 평생. 그래서 다이어트라면 아주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찌고 빼고를 다양하게 했거나 한 번도 빼보지 못했거나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저희보다도 더 다이어트의 전문가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몸은 좀 뚱뚱한데
피부에 관심 있는 분이 너무 있어요. 그분은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피부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건강이 최고지. 이러면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G컵이 아니라 제가 전에 했던 화장품 전문 회사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주력 제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G컵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력 제품을 가지고 있든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주력 제품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시그니처 제품이 딱 찾아내는 순간 일은 이제 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그니처 제품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은 제품 체험으로 내 몸부터 변화시키기. G컵에서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어렵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예, 쉽게 성공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걸 잘하시면 됩니다. 제품 체험으로 내 몸부터 변화시키기를 하시면은요,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일이 쉬워지는 순간 일이 재미있어지고요. 일이 쉬워지는 순간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쉬워지지 않으면 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 체험으로 내 몸을 먼저 변화시키고 나면 일이 쉬워지기 시작을 해요. 가장 쉽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다이어트의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G컵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20kg를 쫙 뺐어요. 자, 4kg, 5kg 빼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0kg 이상을 쫙 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자,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G컵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쉽죠. 장명숙, 너 지금 뭐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그 병원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따라와 봐. 이게 더 쉽죠? 그런데 누가 살이 쪘어요. 그 사람한테 막 다이어트, 우리 G컵의 다이어트가 어쩌고, 너무 어려워요. 얼굴에 막 기미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이 제품에 비너스피를 하게 되면 기미가 다 벗겨져. 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 이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몸을 먼저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내가 먼저 멋진 모델 되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하겠다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스타트하셨는데 매일 남의 비포 애프터 사진만 들고 다녀요.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됐어. 내 친구가 이렇게 됐어. 내 주변에 누가 이렇게 됐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본인의 비포 애프터를 만든 거예요. 뭐가 됐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말로 얘기하지 않고 자료를 보여주는 거야. 나야. 내가 이렇게 해냈어.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업이 더 쉬워질까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멋진 모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사업하기가 쉬워진다. 자, 매일 제품 애용하기가 여러분들의 성공에 빨리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매일 제품을 애용해야 되는지 Y를 이곳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제품 하나를 바를 때에도 정성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너스피를 한 번만 했다라고 하면 내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매일 제품 애용하기에 Y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매일 제품을 애용하는지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너스피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2번씩으로 늘리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내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 사람들한테 가서
지쿰에 대한 샴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해나를 구하시든 어떻게 해서 해내야 돼요. 머리를 반질반질하고 윤기나게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10kg가 아니라 30kg라도 빼내셔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서 내 몸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10kg, 20kg 뺐다. 자,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15kg를 뺐더니 안 죽더라고요. 절대 안 죽고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요. 이 큰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더 일찍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져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내가 먼저 모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성공은 빨라지고 일은 훨씬 쉬워진다. 네, 왜 100% 예용해야 되는지 이제 숙지가 되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제품 광고하기입니다. 자, 광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지쿰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에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게이고 내가 뭐예요? 상품이에요. 그러면 광고, 매일 제품 광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있고 있으면은 광고 돼요? 안 돼요? 내가 예뻐졌는데 말을 안 하면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Why? 내가 왜 매일 제품을 광고해야 하지? 뭐를 위해서? 나의 소득을 위해서. 나의 소득을 위해서 매일 제품 광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 어떻게 보시겠습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제품 자랑하기. 자,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TV 광고 안 하잖아요, 우리? 이제 내가 입으로 광고를 하든 몸으로 보여주든 피부로 보여주든 광고를 해야 합니다. 나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쿰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매일 생활 속에서 제품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 친구를 만났어요. 오늘 차를 마셔요. 대화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서 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무독성 제품에 대해서. 또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나겠죠. 그러면 제가 말을 꺼냅니다. 요즘 기형아 출산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부인과에서요. 10명의 아이가 출산을 하면 1명 정도가 기형아가 나온대요. 무섭지 않아요? 기형아는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지만 뇌에 기형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사지에 기형이 오는 사람도 있고 기형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무섭잖아요? 네,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요즘 아이들이 아무 음식이나 먹고 막 다이어트 심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또 그쪽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왜 친환경 무독성 제품을 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얘기하는 거죠. 요즘 10명 중에 1명이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대. 그런데 그 원인이 치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치약이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쓰는 이 치약의 독성이 우리의 혀를 마비시키고 이 혀가 마비되기 때문에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멸망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바퀴벌레를 죽이는 독성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무서운 독성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슈퍼에서 치약을 쓴다고 하더라. 너는 혹시 무슨 제품을 쓰니? 라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치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 자, 지쿰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어서 우리 식구들은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치약을 다 바꿔줬다. 이렇게.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제품 비싸지 않니? 물론 너무 비싸지. 나랑 한 살림인가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볼까 치약? 비싸죠? 네. 그런데 내가 추천해주는 치약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 이거 한번 같이 써보자 라고 생활 속에서 제품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막 머리가 푸석거려요. 똑같죠?
어떤 사람이 다리가 저려서 뭐 쩔뚝거려요. 그런 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활 속에서 제품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절대 안 돼요. 오늘 이제 몇 가지씩 이제 노하우가 나와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친구한테 오늘 기를 쓰고 G급 제품을 전달을 해야지. G급 치약을 전달을 해야지.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비법은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셔야지 막 이분한테 기필코 무독성 우리는 너무 잘하니까 치약을 반드시 전달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생활 속에 제품 자랑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제품 광고는 네트워크의 의무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왜 제품을 매일 광고해야 되느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일자리 창출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를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광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제품 광고는 네트워크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요즘은 온 오프라인 미팅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0명 정도를 핵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서정훈 캡틴에 대한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리얼 리더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공부도 좀 정보도 좀 넣어주시고 새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새 상품에 대한 것도 좀 보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동시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분에게 제품을 전달을 하고 그분에게 호기심을 주고 그분을 미팅에 초대하는 것도 오프라인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터가 일자리 창출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소득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객 맞춤형 제품 컨설팅 잘하기입니다. 고객 맞춤형 제품 컨설팅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걸 잘하시면 됩니다. 20대 80의 법칙. 20대 80의 법칙. 이게 뭘까요? 20대 80의 법칙. 아시는 분? 크게 얘기해 주세요. 20대 80의 법칙이 뭘까요? 네. 나는 몇 프로를 말을 하는 거예요? 20.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는 80을 듣는 거예요. 이 20대 80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절대로 제품 컨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20을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20대 80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컨설팅을 딱 해줄 수가 있어요. 이분이 돈이 필요한 부분인지,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인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뻐지고자 하는 사람인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니즈에 맞는 것을 딱 줄 수가 있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칙은 알지만 다 거꾸로 하시죠? 내가 80%를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나 100마디 하잖아요. 이래서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많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누구하고 상담을 할 때 절대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저는 질문 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은 알아요? 해보신 건 있어요? 느낌은 어때요? 주변에 피해본 사람은 없어요? 이런 질문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한 번만 질문했는데 그분은 몇 분 얘기해요? 한 20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막 하다가 뭐라 그래요? 어머 어떡해 사장님 모셔놓고 나만 혼자 얘기했네. 미안하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비법.
상대방이 미안하게 만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말을 잘 듣기 시작해요. 나는 아주 합리적인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상대방이 말하게 만들고, 내 말이 집중할 수 있을 때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사업자는 안 나와도 무조건 소비자는 나옵니다. 본인한테 맞는 컨설팅을 해줬는데 누구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네. 다음은 재구매 회원 100명 이상 관리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뭐죠?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죠. 예. 그런데 재구매 회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연금성 소득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내가 100명을 추천하고 100명을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100명을 추천을 하고 100명을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100명을 집중 관리를 하면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80만 원이 딱 됩니다. 80만 원. 160만 원이니까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의 소득이 잠을 자도 들어오는 돈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돈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연금성 소득은 돈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노동소득하고 똑같아요. 노동소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노동소득하기 싫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놓고 계속 노동소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 돈을 이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노동소득을 연금성 소득으로 이동시키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100명을 추천하고 그 100명을 잘 관리하면 6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잠을 자도 들어와요. 여러분 잠자도 들어와요. 어디 여행 가도 들어오고요. 놀러 가도 들어와요. 이런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복제 사업이에요.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또 연금성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100명을 관리하는 거는 노동소득이에요. 그런데 이걸 복제를 하는 거예요. A팀과 B팀에.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 사람을 늘리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노동소득을 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8시간을 사용하거나 잘하는 사람은 16시간을 사용을 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몇 시간을 써요? 저는 제 산하에 2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2만 명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8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2만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찬우 스폰서님은 하루에 몇 시간을 쓸까요? 10만, 20만 시간을 쓰는 거예요. 20만 시간.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을 늘리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쓰고 계세요? 몇 시간 쓰고 계세요? 내 파트너가 재구매하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몇 시간이 될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100명을 추천을 하고 100명을 잘 관리를 했더니 6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 그런데 A팀과 B팀에 한 명씩 복제를 했더니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160만 원이 나의 연금성 소득인 거예요. 이동을 한 거예요. 노동소득에서 연금성 소득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시간도 늘었죠.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몇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늘어날수록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너는 하루에 24시간 쓰지? 나는 하루에 48시간을 쓴다. 나는 하루에 100시간을 쓴다. 나는 하루에 1000시간을 쓴다. 말이 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호기심. 네트워크 마케팅은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네트워크 마케팅 잘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막 본인이 설명하죠. 그렇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 따라와. 그래서 어디 앉잖아요? 미팅에. 내가 하면 말빨이 잘 안 서는데 제3자가 얘기하면 말빨이 서야 안 서요? 네, 말빨이 서요. 그래서 호기심. 우리는 호기심을 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품은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사업이지만 호기심은 다이렉트로 하시면 호기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호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기심, 왜 그렇게 이뻐졌니? 궁금해? 따라와봐. 왜 이렇게 날씬해졌니? 궁금해? 따라와봐. 너 하루에 1000시간을 쓴다고? 궁금해? 따라와봐. 이곳에 앉혀놓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 쉽죠? 만약에 내가 막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스폰서님 모시고 가서 막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제3자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제 말빨이 조금 쓰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재구매 회원 100명 이상 관리하기는 첫 번째 노동소득에서 연금성 소득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걸 빨리 익히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소득의 비밀은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잠을 자도 들어오는 돈 100만 원이 달성이 됐을 때 모든 노하우를 다 터득해버려요. 모든 노하우를 100만 원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스폰서들은 새로운 파트너, 리더가 딱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100만 원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을 보내고 직급을 통해서 멤버십을 늘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100만 원의 소득을 만드는데 포커스가 모든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져요.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노하우는 다 끝난 거다. 그분이. 그러면 복제가 자동으로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매일 제품 광고하기 Y. 아셨죠? 왜 매일 광고를 해야 되는지. 네. 세 번째는요, 매일 사업 전달하기입니다. 먼저 매력적이고 품격 있고 전문성 갖추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죠. 내가 G급 어떤 소개를 하려고서 저는 G급 다이아몬드 장명숙입니다 라고 했더니 G급 그러더니 책상 밑에서 G급 온라인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단계 그러니까 선입견을 딱 가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를 해요? 완전무장이라는 거 알아요? 군인 다녀온 사람만 알죠? 저 군인 안 가도 다 알아요. 완전무장 20kg 뭐 이렇게 행군하는 거래요.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하면 완전무장 딱 합니다. 나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매력적이고 품격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선입견을 깰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는 게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깨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상대방이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깰 수 없어요. 상대방 스스로 해체를 시켜야 돼요. 스스로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체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물어보죠. 먼저 상대방에게 이제 세 번째 비밀 나옵니다. 상대방의 완전 무장 해제를 하는 세 번째 비밀은요, 상대방이 의심되거나 질문할 만한 내용을 내가 먼저 얘기한다입니다. 상대방이 의심을 하거나 질문할 만한 것들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한다. 자, 검색했어요. 다단계 나왔어요. 분명히 상대도 좀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장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혹시 좋은 기억 있으세요? 나쁜 기억 있으세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스스로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요, 제 친구가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다단계를 해서요,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지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비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말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될까요? 다른 말을 해줘야 될까요? B로 이동을 시켜야 될까요? B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철칙이 있습니다. 설득하지 마라. 그것은요,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설득을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머님이 그렇게 다단계를 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군요. 안 좋은 기억이네요. 라고 인정을 해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후분이요. 그게 어떻고 저떻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후분 사회적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다른 쪽으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이해를 하게끔 내가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는 여러분 해와 바람 그 동화 알죠? 예, 해하고 바람하고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해예요, 바람이에요? 해. 바람은 아무리 강하게 바람을 불어도 계속 옷을 여면서 절대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쨍쨍 비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이게 무장해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무장해제는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력 있고 품격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줘야죠. 어머, 저분 괜찮네. 내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다단계가 아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 저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많이 배울 수 있겠는데? 나 득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스스로 가지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매력, 품격,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품 마니아 회원 중에서 자연스럽게 부업자 회원으로 전환시키기입니다. 자, 제품 마니아 회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몇 명을 관리하고 있죠? 100명. 100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명의 회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정기 구매를 하고 있는지, 구매하는 제품이 매일 같은 제품인지, 다른 제품을 회전하고 있는지, 다른 주소로 제품은 이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수는 몇 포인트가 쌓여 있는지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100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다른 쪽으로 제품이 이동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보내주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사업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쵸? 누군가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제품을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자, 사업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니아예요? 아니에요? 매니아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제품만 계속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다른 제품을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또 이분이 포인트를 봤더니 거의 1000포인트에 가까워진 거예요. 한 700점 된 거예요. 자, 300포인트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를 풀어주면 돼요? 보상 플랜을 풀어주면 돼요. 보상 플랜을 몰라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가서 칭찬해주고 보상 플랜을 풀어서 이 사람을 바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일입니다. 그렇죠?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한 얘기하고 같이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게 도와주셔야 한다. 컨택을 시작했으면 5년 이상 공들이기. 예, 저도 한 10명 정도를 지금 컨택하고 있다. 계속 몇 년째 컨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요. 점점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입니다. 근데 공들이는 게 어떤 게 공들이는 거예요? 어떤 게 공들이는 거예요? 졸리죠? 졸리죠? 이게 다음에 마이크를 바꿔야 돼. 안 졸리게. 예, 졸리신 것 같아. 네, 어떻게 하는 게 공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막 정보도 주고 어떻게 해요?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공들이는 게 정보만 주는 게 공들이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은 내가 들여놓고 밥은 누가 먹는다? 제3자가 먹어요. 네, 공은 내가 다 들여놓고 모든 정보 다 주고 밥은 딴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공들이는 데에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분에게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어떤 글로만 보내는 거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 거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위기는 기회의 신이라고 아시죠? 기회의 신은 날개가 어디 달려 있어요? 날개에도 달렸고 뒷발에도 달려 있어요. 또 머리는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어요. 앞에 있을 때는 딱
움켜잡을 수 있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는 순간 민둥머리에서 못 잡아요. 못 잡아. 다리하고 어깨에는 날개가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공은 내가 들여놓고 순식간에 그 타이밍에 다른 사람에게 밥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들이는 사람은 아주 집중 관리하셔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 설명을 못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사업 전달을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전달을 안 해요? 자, 설명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상 플랜 너무 잘 풀어요. 그런데 전달을 안 해요? 그거 제대로 푼 건가요? 아, 예, 입말만 하는 거예요. 보상 플랜 입말만 하는 거예요. 보상 플랜에 답이 있는데 답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풀어내는 거예요. 보상 플랜을 풀었는데 사람한테 전달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의는 못해도 전달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스폰서의 힘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못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사업 전달을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네 번째입니다. 매일 미팅 참여하기. 매일 미팅은 왜 해야 될까? Why? 왜 매일 미팅을 해야 할까? 정기적인 온 오프라인 미팅은 생명줄이다. 미팅은 생명줄이다. 미팅은 에너지 충전소다. 미팅은 정비소다.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생명줄이다. 여러분들이 미팅을 오지 않잖아요? 징검다리가 없어져요. 미팅은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미팅은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여러분들이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큰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징검다리를 반드시, 배도 징검다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팅은 생명줄이다. 미팅은 에너지 충전소이다. 미팅은 정비소이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주유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난 자동차로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요, 거절도 당하고요, 상처도 다 받고요, 이게 정말 될까 의심도 되고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걸림돌에 걸립니다. 이때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는 어디다? 미팅이다. 미팅에서밖에 고쳐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스폰서가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미팅에서밖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놓친다? 예, 생명줄을 성공할 수 있는 생명줄을 놓은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적인 미팅은 에너지 충전소이다. 여러분들이 주기적인 미팅은 원칙 미팅도 있고 라인 미팅도 있고 그룹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 미팅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팅을 듣는 이유는 에너지 충전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업 설명을 미팅을 50번을 들으면은요 사업의 그 속도가 50km가 돼요. 그런데 100번을 참여하시잖아요. 100km로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번을 들었다. 그러면 그 속도가 1000km로 늘어납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예, 천천히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죠? 최대의 속도로 달리고 싶죠? 어떻게? 제대로. 네, 그래서 미팅은 굉장히 중요하다. 원칙 미팅을 통해서 강한 소속감과 열정을 얻는다. 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룰이 있습니다. 자, 개인 미팅과 그룹 미팅이 충돌을 합니다. 같은 날짜에 충돌을 해요. 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그룹 미팅. 자, 그룹 미팅과 원칙 미팅이 충돌을 한다. 미팅이 충돌을 해요. 자, 어디를 선택해요? 원칙 미팅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 미팅이 중요한 겁니다. 미팅이 충돌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위의 것을 선택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미팅은 스피치가 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트워커들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트워커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저 말 버벅거렸어요. 잘 못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다 배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말 잘하는 거 어디서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피치 강습 받았어요? 아니죠? 스피치 강습 안 받았잖아요. 거기 뭐 돈 주고 막 100만 원 주고 가서 스피치 강습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 2년 지나면 말 다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애프터 미팅에서. 애프터 미팅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팀별로 애프터 미팅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배워요? 말하는 법, 발표하는 법, 꿈 발표하는 법, 꿈 찾아내는 법, 뭐 이런 거 다 느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 다이아몬드 스쿨을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거 다 발표하잖아요. 이 말하는 법을 이 애프터 미팅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프터 미팅이. 이 스피치를, 모든 스피치를 애프터 미팅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미팅이 끝나고 나면 꼭 애프터 미팅을 하는 이유가 스피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팅을 즐겨라. 어차피 미팅은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면은 즐겨라?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그냥 즐겁게 오십시오. 어차피 못 피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즐기십시오. 네, 5번째는 매일 강의 듣기. 왜 매일 강의를 들어야 하나? 성공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 자, 성공자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위인전 같은 거 많이 읽히죠. 그건 뭐예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위인전 같은 거를 읽게 하는 거잖아요. 이 강의가, 성공자들의 강의가 똑같은 거예요. 성공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성공의 속도가 제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미팅을 잘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성공자들이 전문성을 배우는데 성공자들이 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성공자들은요, 룰이 있어요. 워렌 버핏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자들은 점심시간에 같은 사람하고 점심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노하우예요. 점심을 같은 사람과 먹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 점심값 투자가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점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공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라이브든 녹화된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강사의 직업 특장점을 기록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한 10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노트, 나의 포괄적인 지식 정보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노트예요. 책을 읽을 때 그곳에 노트를 하기도 하고요.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때도 그곳에 메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짜, 제목, 강사의 이력, 뭐 어디에서 일하다 왔는지, 직급은 몇 년을 했는지, 언제 다이아몬드가 됐는지, 지금 현재 직급은 뭔지,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분의 강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그곳에 기록을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강의 중에서 이거는 내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권 정도가 있습니다. 쭉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나의 고객에게 맞는 강사 영상을 소개한다. 우리 많이 하는 거죠. 리크루팅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허블라이프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제가 허블라이프 출신이잖아요. 그 장명숙! 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장명숙을 치는 겁니다. 막 노트를 찢어본 거야. 장명숙이 허블라이프였어. 그러면 장명숙께서, 야, 봐봐. 장명숙 선생님이 허블라이프 하다가 직급이 와서 성공했어.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야. 막 이렇게. 갔더니 학원 강사예요. 만났더니, 박은경
레드 다이아몬드 막 다 구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강의는 반복적으로 들어서 내 걸로 만든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전 회사에서 성공자였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웬만큼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지코비 왔을 때 지코비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오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은 로마에 와서 어디 법을 따라요? 미국 법을 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지급에 왔으면 아무리 타회사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급법, 로마법을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절대 로마에 와서 미국법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요, 6번째, 매일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고 주제별로 분류해서 정리한다. 당연한 거죠. 그냥 읽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나의 포괄적인 지식, 정보, 노트, 이런 노트를 하나 딱 정리를 해서요. 거기에 내가 읽은 책, 날짜 이런 것들을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딱 붙이면서 분류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는다. 우리 다이아몬드 스쿨에서도 중요한 책자 밑줄 그어 오기 숙제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밑줄만 긋지 말고 꼭 메모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명언집을 만들어서 매일 읽는다. 네, 명언집. 예, 반드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7, 21, 100 뭐 이런 거 딱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책은 여러 권을 구비한다. 네, 어떤 분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 안 돼요. 근데 21세기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빌려주는 거예요. 친구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나 이거 받으러 이틀 후에 올 거야. 그때까지 읽든 안 읽든 나는 회수할 거야. 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죠? 또 그 친구에게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 딱 읽어. 아주 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그다음에 고객 또는 파트너에게 유용한 책을 골라서 빌려준다. 같은 맥락이죠. 7번째, 매일 SNS 참여하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분위기가 뜬다. 스폰서가 누구 승급했다고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달아요. 자,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 단톡방에 죽은 거는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단톡방이 죽었다. 내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단톡방이 죽었다 그러면 내 책임으로 내 탓이요 하시고 바로 글 1 댓글을 바로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승급을 했대요. 막 이모티콘을 아주 화려한 이모티콘을 빵빵 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으면 이모티콘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솔선수범과 참여의식도 복제된다.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댓글 달고 안다는 거 누가 보고 있어요? 내 파트너가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어떤 귀신이 있어요? 어떤 귀신? 복제 귀신. 그 귀신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 복제 귀신을 좋은 복제 귀신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나쁜 복제 귀신은 바뀌지도 않아요. 예,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좋은 복제 귀신, 예, 복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양육 시스템의 주인의식을 갖자. 단톡방, 밴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키우셔야 합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개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죠. 그렇죠? 나도 올리고 파트너도 올리고 이렇게 여럿이 올려야지 예, 단톡방이 살아납니다. 댓글조차도 귀찮아하는데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네. 8번째는 매일 신뢰 쌓기입니다. 아직 성공자는 아니지만 성공자의 마인드와 자세를 따라해야 된다. 예, 성공자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점심은 혼자 먹는다? 같이 먹는다? 같이 먹는다. 매일 같은 사람하고 먹는다? 다른 사람하고 먹는다? 다른 사람하고 먹는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파트너하고라도 먹는다. 네. 이렇게 성공자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내 지인들은 나를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많이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찔찔한 거 다 봤고요. 코 올리는 거 다 봤어요. 공부 못한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인한테 전달하면 안 믿어요. 잘. 그런데 믿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믿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변하면 돼요. 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콧질질 흘렸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지를 바꿔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살 쫙 빼고 멋진 모습으로 얼굴에 뷰티가 잘잘 흐르고 머릿결이 반짝반짝한 사람으로 완전 변신해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지인에게 전달이 안 된다? 변하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그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옛날하고 똑같은데 뭘? 그래, 너나 해. 무섭죠, 너나 해. 네, 성공하고 와. 예, 성공하면 너한테 안 가. 네. 그래서 매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신뢰를 쌓는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했는데 명단 적으라 그랬더니 본인은 한국에 사는데 뉴욕 사람을 적어요. 일본 사람을 적어요. 자,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적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가끔 차도 마실 수 있고 가끔 밥도 먹을 수 있고 얼굴 보면서 나의 변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먼저 컨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가까운 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내 남편, 내 가족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도 나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변해야죠. 엄마가 맨날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안 주고 그러더니 네트워크 한다 그러더니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가족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해, 안 해요? 해요. 그런데 본인이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이. 네. 남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신뢰 등급도 올린다. 네,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네트워크들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들이 인기가 없으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무슨 짓을 해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연예인이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옛날에 했던 나쁜 것들이 스멀 어디로 올라와요? 막 이리로 올라오죠? 네트워크들 똑같아요. 막 내가 지금은 막 아무렇게나 행동했다가 나중에 다이아몬드 돼갖고 리더라고 서가지고 막 이래요. 안 먹혀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바른 자세, 바른 모습. 나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자세로, 다이아몬드 언어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브론즈라도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이곳에 오셨으면 내가 다이아몬드로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단벌 신사라도 괜찮아요. 정장으로 딱 입고 다이아몬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당연하게 봐요. 우리 스폰서님은 항상 저랬어. 막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안 그러다가 다이아몬드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어머 다이아몬드 됐다고. 네. 네, 이렇게. 그다음에 9번째는 매일 명단 추가하기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소개는 계속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정성을 들이는데 소개가 안 나온다. 최소한 소비자도 나오고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고의 정성을 들이면 사업자가 사업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성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파트너에게도 스폰서에게도 서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소비자 부업자 명단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곳에는 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간다. 세탁소 주인도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 될 수 있습니다. 네, 슈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모두 소비자, 사업자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명단을 보면 추가할 명단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러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저 사람을 바꾸려고 막 덤비는 사람도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상대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예,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돕는 마음으로 저 친구가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정말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지 통한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업자 명단만 찾는 것은 도박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항아리 비즈니스입니다. 5번째 비밀. 네트워크 마케팅은 항아리 비즈니스입니다. 항아리에 돌을 넣으려고 합니다. 큰 돌, 중간 돌, 자갈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넣으시겠습니까? 네, 어떤 것부터 넣어요? 어떤 돌만? 막 사업자 큰 돌만 뚝뚝 넣고 싶죠? 그래서 항아리 돌 2개 넣고 딱 끝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뚝 빠지면 어떻게 해요? 슝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돌, 중간 돌, 모래, 자갈 다양한 것들이 그 항아리 안에 꽉꽉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간돌 하나가 빠져도 끄떡 없어야 돼요. 끄떡 없어야 돼요. 우리 보죠? 리더들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끄떡 없어요. 이건 뭔지 알아요?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자갈이 항아리에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리더는 한 번만 빠졌더니 조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건 뭐예요? 큰 돌만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네트워크 마케팅은 항아리 비즈니스다. 항아리 비즈니스다. 명단은 자산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명단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명단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을 네트워크 마케팅 시키시면 안 돼요. 철칙이에요. 대신 명단과 시간이 있는 사람을 그 뒤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명단과 시간이 없는 사람을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덤비는 것은요, 시간 낭비예요. 자, 시간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투잡을 하고 있는데 쓰리잡 할 만한 시간을 안 내는 사람. 시키면 안 되겠죠. 시간이 없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못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과 명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원칙. 자, 10번째, 매일 운동하기. 몸이 건강해 활력이 넘친다. 제가 활력 넘치죠? 저 엄청 건강합니다 지금. 2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좋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소리가 힘차다가 끝날수록 막 이러면 여러분들 막 다 졸겠죠? 네. 건강이 받쳐줘야 후원 시간을 낼 수 있다. 누군가가 내 파트너가 후원을 하거나 내가 승급을 할 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때 평상시에 내가 건강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트너를 승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후원을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후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트너를 지방 같은 데 승급을 시킬 때는 4박 5일, 6박 7일씩 가서 숙박을 하면서 막 후원을 합니다. 집중 후원. 이럴 때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중도의 건강을 잃으면 맥이 끊긴다. 나 이제 루비까지 왔어. 다이아몬드 가야 돼. 그런데 건강이 허락돼서 입원했어. 자, 맥 끊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어디서부터? 루비부터? 아니요. 골드부터. 네,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 단단한 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건강도 비전이다. 건강하게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얻어야지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4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을 오버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트 엣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슬라이트 엣지, 매일 1만 번의 점을 찍습니다. 우리는. 이 점이 모여서 상향 곡선을 그을 수도 있고 이 점이 모여서 하향 곡선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인생에 있어서 상향 곡선의 점을 매일매일 1만 번을 찍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엄청난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거고, 내가 계속 하향 곡선에 해당되는 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5년 후에 실패자로 남아있거나 지금부터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직급에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10 베이직스를 매일 성공을 향하는 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책 오늘 읽었니? 안 읽었니? 읽었어? 상향곡선의 점. 안 읽었어? 하향곡선 점. 왔다 갔다 계속 제자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어. 내일도 읽었어. 모레도 읽었어. 상향곡선은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 나 미팅에 매일 왔어. 상향곡선의 점. 안 왔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왔어. 내일도 왔어. 계속 왔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1년 후에 3년 후에 여러분들의 목표에 반드시 도달해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